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앤서니 리차스는 피지컬 괴물들이 모인다는 NFL에서조차도 본 적이 없는 괴물입니다. 기동력이 좋은 쿼터백들이 어느 정도 NFL의 블루칩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만큼 매해 엄청난 운동 능력을 가진 쿼터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멀리 가면 마이클 빅부터 가까이 가면은 라마 잭슨의 존재는 필드 위에 다른 포지션들보다도 빠른 쿼터백이 팀의 공격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나 보여주었습니다. 앤서니 리차스는 23년도 NFL 컴바인 즉 체력장에서 40야드를 4.4초에 뛰면서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는데요. 참고로 00년도 이후로 앤서니 리차스는 이상의 체격에서 4.4초 이하를 기록한 선수는 쿼터백을 넘어 모든 포지션에서 단 11명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캠 뉴튼과 조시 알렌은 이 쿼터백이 라인베커들보다 덩치가 크고 파워풀할 때 레드존에서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한 영향을 보여줄 수 있나 보여주었는데 193cm에 111kg이라는 거대한 앤서니 리차슨의 체격은 앵간한 라인베커들보다 큰 선수였고 순간적인 단거리 상황에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자리 뛰기 40.5인치, 102.9cm에 제자리 멀리 뛰기 129인치, 즉 한 3m 328cm 정도로 뛰어드는데 이 역시나 포지션을 떠나서 이를 기록한 선수는 00년대 이후로 1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앤서니 리차슨이 스피드와 파워를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춘 피지컬 방면에서 본 적이 없는 쿼터백이었어요. 여기에 쿼터백으로서 중요한 어깨도 굉장히 좋았는데 큰 힘 들이지 않고 장거리 패스들을 쭉쭉 뿌리는 어깨 힘은 대포를 장착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순수 쿼터백 피지컬로서 NFL 역사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앤서니 리차드슨이었습니다. 물론 경기 경험이 극도로 적었고 그만큼 풋워크나 이러한 여러 기본기 수비 전술에 대한 파해 능력이 좀 부족함이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극강의 원석형 쿼터백이라는 평가를 받던 선수라고 보면 되는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는 그를 2023년도 1라운드 4번 픽에 뽑았을 정도로 그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원석형이라고 모두 다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뷔 시즌에 우리의 주전 쿼터백은 앤서니 리차슨이다 라고 임명을 해버리는데요. 다소 이른 선택이 아니었을까에 대한 말이 있긴 했었지만 콜츠의 신인 감독인 셰인 스타이켄이 또 워낙 명장이고 쿼터백 위스퍼러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 어디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루키 시즌에서 그의 모습은 확실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다리와 함께 체격을 중심으로 한 러닝은 확실히 위력적이었고 여기에 강견이라고 평가받던 비거리 능력은 연거푸 중요한 순간에 빅패스들을 만들어내면서 콜츠의 리시버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와 이거 진짜 물건이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셰인 스타이켄 감독 역시나 앤서니 리차슨의 이러한 주요 능력들을 중심으로 게임을 굉장히 심플하게 설계를 하면서 그의 단점들을 효과적으로 감춰줬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부상으로 인해서 채 4게임도 뛰지 못했었기 때문인데 그의 주전 기용에 대한 여러 의문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그가 이 적은 수의 경기였지만 NFL 무대에서 통한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24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24시즌이 끝난 지금 정말 기대보다 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또 한 번 풀시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운동 능력을 신체가 담지 못하는 걸까? 부상을 2번이나 당하면서 4경기를 부상으로 뛰지 못했고 경기 중간에 지쳤다는 이유로 벤치로 쉬러가는 정말 기상천외한 기행을 보여주면서 리더십이 의문된다 라는 명목하에 징계성 결장으로 2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여러 피지컬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불안점이 굉장히 컸던 24시즌인데 이거는 그렇다 쳐도 문제는 필드 위에서의 모습 또한 좀 여러모로 기대 이하였어요. 24시즌의 주요 지표들의 성적들을 보면은 경기당 패스 성공률, 경기당 터치다운, 패서 레이팅, QBR 모두 다 30위권 밖에 있는 선수가 바로 앤서니 리차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NFL의 팀들은 32개 팀밖에 없으니까 주전 쿼터백만큼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 선수의 장기인 러싱을 좀 넣는다 해도 중위권에 간 성적조차 단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야말로 어느 방면을 보아도
불안감과 기대 이하의 것에 가득했던 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콜츠의 GM은 앤서니 리차슨이 25시즌에 주전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부상 이슈야 통제할 수 없는 거라고 치고 멘탈적인 이슈도 어린 쿼터백으로서 점차 성장할 것이라고 했을 때 필드 위에서, 왜냐면 워낙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오로지 그의 탓일까, 그의 게임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우선 역시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암담한 정확도입니다. 47.4%라는 패스 성공률은 어떤 시드를 가져다 줘도 변호가 힘든 정도의 숫자인데 24시즌에 그의 다음 가는 선수가 60.6%입니다. 그리고 최소 경기수를 채운 쿼터백들 중에 47.4%보다 낮은 성공률을 기록한 선수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2명에 불과하고요. 가장 최근의 선수가 14년 전인 2011년에 팀 티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47.4%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성적이에요. 왜 이렇게 부정확한 걸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 어깨에 대포를 장착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세심한 볼의 터치나 정확도에서는 의문이 분명히 있는 선수라는 말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로까지 부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찾아봤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앤서니 리차슨의 게임들 쭉 돌이켜보면서 느껴진 것이 있었는데 장거리 플레이의 비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에서 나오는 엄청난 장거리 패스들이 한 경기에서도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한번 좀 리차슨의 패스들을 거리 기준으로 좀 봐보면 시작선 뒤쪽에 0야드 이하의 패스가 14.4%, 0에서 10야드 즉 단거리 패스가 한 39.4%, 10에서 20야드의 그 중거리 패스가 24.6%, 20야드 이상의 장거리 패스가 21.6%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를 제외한 리그 평균을 보게 되면 시작선 뒤가 22.3, 0에서 10인 단거리가 48.5, 중거리가 19.2, 장거리가 10% 정도인 수준입니다. 즉 NFL의 이 패스게임 혁명 이후에 패스게임의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10야드 이내의 패스를 굉장히 적게 하고 10야드 이상의 중장거리 패스에 대한 비중이 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20야드 이상의 패스 비중은 2배를 넘어서는데 자연히 패스 비거리가 떨어질수록 성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예정된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20야드 패스 성공률이 높은 선수가 샘 더너드로 52.6%에 불과하거든요. 가장 성공률이 낮은 패스의 비중이 21.6%나 되는 셈인데 자연스럽게 그의 정확도가 좀 높을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재능이 충만한데 경험이 미숙한 쿼터백들에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피지컬 능력이 너무 좋아서 NFL 레벨에 오기 전까지 수비의 쇄도를 자신의 운동 능력만으로 피할 수 있었고,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면 우리 리시버가 오픈이 어느 순간 될 거고 깊숙이 떨어지는 빅패스는 승리와 관중과 정말 모든 것을 불러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스타일의 몸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그러고요. 특히나 리차슨처럼 대포어깨를 가진 선수들이고 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일수록 빅패스를 두고 짧은 체크다운 패스하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처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김병헌 선수가 옛날 투수한테 이제 직구가 아닌 브레이킹볼을 던지게 하라는 건 자존심을 상처나게 하는 말이다 라는 인터뷰를 어디선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흔히 말해 이제 베테랑으로서 좀 이렇게 너구리 같은 영리함들이 없는 거예요. 실제 플레이를 보다 보면 몇 번이나 연거푸 체크다운으로 오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그 뒤에 선수에게 흔히 말해 각이 보여서 던지게 되는데, 이게 프로 레벨에서 통하는 각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나 이번 시즌 그의 장거리 패스들을 보면 57번 가운데 10번 정도가 체크다운이 오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패스를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서드다운이나 포스트다운 같이 승부가 걸린 승부처에서 이뤄진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퍼스트다운이나 세컨다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퍼스트다운에서는 앞으로 공격기를 펼칠 기회가 최소 2번이나 더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약간 능구렁이 같이 해도 됐을 건데, 앤서니 리차슨은 아이러니하게 퍼스트다운에서 20야드 이상을 펼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전체 패스 20야드 패스 중에 퍼스트다운의 한계 41.2%나 되는데요. 올해 유사한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게임을 펼치되 대학 리그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베테랑처럼 능구렁이 같이 플레이했던 아주 돌풍을 일으켰던 제이던 데니얼스의 퍼스트다운 20야드 이상 패스가 34.8%에 불과한 걸 비교하면 꽤나 둘의 좀 매다운을 큰 그림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르고 이러한 베테랑스러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능구렁이 같은 여유가 없는 그런 퍼스트다운에서 20야드 플레이가 많은 거는 성공률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제이던 데니얼스는 퍼스트다운의 20야드 이상 패스 성공률은 37.5%로 굉장히 높은 반면에 앤서니 리차스는 25%에 불과합니다. 즉 제이던 데니얼스는 그야말로 확실한 오픈이 일 때만 한 번씩 리스크를 던지게 되는 거고 퍼스트다운이니까 아닐 때는 가볍게 가면서 차근차근 전진을 하는 거고 앤서니 리차스는 뭔가 각이다 하면은 지금 전체 게임의 흐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한 번씩 던진다는 거예요. 실제 플레이도 보면 기술적으로 그의 한계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 중 패스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켓에서 압박을 벗어나서 이동 중에 패스를 하는 경우가 한 7번이 있었는데 이 중에 5번이 패스가 좀 크게 벗어나면서 실패를 했었어요. 드래프트 당시에 지적이 되었던 부족한 기본기나 풋워크 같은 게 좀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앤서니 리차슨의 이 20야드 성공률 28.1%에 불과한 24시즌 쿼터백들 중 3위에 해당하는 이 극도로 저조한 성적은 오로지 그의 탓이고 리차슨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이 롱패스를 극도로 줄이는 것이 맞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무작정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츠는 오라인이 굉장히 강하고 러닝백의 러닝도 강한 팀이에요. 여기에 앤서니 리차슨의 러닝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콜츠를 상대하는 팀들은 러닝을 우선적으로 수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자연히 외곽 깊은 지역에서의 수비는 1대1로 리시버가 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쿼터백으로서 우리의 리시버가 1대1이면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필수적이기까지 한 콜츠 전체의 공격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 앤서니 리차슨의 롱패스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해졌고 그렇다면 이 롱패스들이 정말 리차슨의 잘못인지 좀 볼만한 게 있는데 아까 말했듯 다급한 경기 운영이나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 그의 잘못이 맞아요. 하지만 오로지 그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장거리 패스 시도를 다 봤는데 그중에 4번은 헤이메리 상황에서 이루어진 플레이들이었어요. 헤이메리를 장거리 패스가 아니라고 하긴 뭐하지만 상대가 장거리만을 대비하는 상황이기에 좀 뭐랄까 정상적인 패스 능력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수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더 큰 문제점인데 바로 무기진에 좀 큰 부족이 있습니다. 선수 중 구성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리차슨의 장거리 패스들을 보면 리시버가 잡아줘야 됐다 혹은 잡아줄만 하다라고 볼 수 있는 패스인데 실패가 된 게 9개나 됐습니다. 이 패스들을 모두 리시버가 잡아줬다면 그의 장거리 패스 성공률은 47%로 올라가는데 이는 탑5 안에 들 정도의 성적이고 100번 양보해서 절반만 잡아줬어도 40%로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이 돼요. 콜츠의 리시버진은 알렉 피어스, 마이크 핀맨 주니어, 조시 다운스, 어드나이 미첼 정도로 볼 수 있는데 4명 다 사실 이러한 장거리 패스 플레이에서 1대1로 상대를 제압할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알렉스 피어스는 이제 순수한 스피드스타라고 보면 되고 이 선수는 이제 전술적으로 쫙 하고 벌려주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조시 다운스는 이제 언더사이즈 리시버로 민첩함을 주력으로 하려는 단거리 전용 플레이 선수고 마이클 핀맨 주니어가 그나마 팀에서 1000야드를 2번이나 기록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장거리용 선수를 하기는 스피드가 좀 느려서 중거리 정도 공중볼 제압용 선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이 아까 말했던 콜츠 게임 운영, 앤서니 리차슨의 게임 운영에서 가장 최애 지역인 외곽 깊은 곳에서 상대 수비와의 1대1을 제압해줄 수 있는 1번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선수는 24시즌 2라운드에 드래프트된 아도나이 미첼밖에 없습니다. 미첼은 좋은 체격의 운동 능력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방면에서 기대가 사실 되었어요. 근데 정작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그가 올해 경합 상황에서 한 캐치 스탯은 0%입니다. 네, 아예 경합 상황에서 캐치를 한 번도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다는 걸 뜻하는데요. 실제 플레이를 보아도 중요한 순간에 아웃라인을 밖을 밟으면서 패스 실패 처리가 된다든가 공을 잘 불 뻔했는데 손에도 맞고 했는데 마지막에 갈무리를 못해가지고 공이 빠진다든가
여러 면으로 확실히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어도나이가 이제 워낙 어린 선수고 포텐이 높기 때문에 아직 버스트라고 하긴 좀 이르지만 콜츠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진이 앤서니 리차슨의 이 플레이 스타일에 적합한 선수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수 리시버 부분에서 봤을 때요. 또한 여기서 러닝백이랑 타이트엔드에 대해서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콜츠의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는 러닝왕을 수상했을 정도의 24시즌의 프로볼에 선정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테일러의 이제 약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리시빙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조나단 테일러는 5년 동안 평균 한 200야드 정도의 리시빙만 했는데 이는 러닝백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30위권 밖의 성적이에요. 여기서 아까 앤서니 리차슨의 거리별 패스 비중 통계에 대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요. 0야드 이내의 대표적인 패스 대표인 스크린 플레이는 사실은 러닝백이 굉장히 밥줄과 같은 플레이예요. 근데 팀의 러닝백이 그런 스크린 플레이에 특화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적다는 걸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요. 또 10야드 이내의 단거리 패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수는 보통 타이트엔드입니다. 다운이라 그래갖고 던질 곳이 없을 때 한 5, 6야드 정도에서 안전빵으로 있는 선수가 보통 타이트엔드인데 콜츠의 타이트엔드진은 사실 리시버진보다 더 암담할 정도로 플레이메이커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NFL 패싱 게임의 거의 밥줄이라고 하고 쿼터백에 좀 안정성을 올릴 수 있는 이 저점 지역의 패스가 굉장히 적은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죠. 아까 말했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리차슨의 비교군이죠. 어쩌면 따라가야 할 플레이어인 제이던 데니얼스의 경우에는 팀에서 데니얼스의 영입에 맞춰서 러닝백인 오스틴 에클러와 타이트엔드인 제걸츠를 영입을 했었습니다. 두 선수 다 그래서 이 제이던 데니얼스의 0야드 이내의 패스 플레이와 10야드 이내의 패스에서 가장 많은 타겟 수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뭐랄까 안정적인 저점을 확 올려줬었죠. 종합해보면 앤서니 리차슨의 24시즌은 후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리더십과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조숙함을 크게 드러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필드 위에서의 초반 다운에서의 체크다운을 선택하는 그런 뭐랄까 베테랑으로서의 여유를 보여주지 못한 채 경험 적은 선수의 그런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한 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앤서니 리차슨을 이대로 버스트로만 치부하기에는 그가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재능 부분에서의 고점이 너무 높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라마 잭슨과 조시 알렌이라는 이 리그 MVP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스 외의 요인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를 다 알고 계실 건데 각각의 매력을 둘 다 갖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패스로 조금만 성장을 해도 파괴력이 곱절로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게임에서 특히나 제 생각에는 이 능숙한 베테랑으로서의 침착함과 게임의 좀 큰 그림에서 볼 줄 아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콜츠 감독 코치 진도 자신들 선수진에 대한 전술적 한계를 좀 인지를 했는지 올해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타이트엔드라고 불리우는 선수로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앤서니 리차슨의 이런 과한 장거리 프레스 플레이에 대한 선호들을 잡고 저점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NFL의 역대급 피지컬인 앤서니 리차슨이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 한번 도약을 해내면서 주전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좀 확실히 자리매김할지 아니면 23시즌 쿼터백 드래프트의 버스트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낙인 찍히게 될지 다음 시즌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